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산은 단연 금입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금은 지금 시장의 불안과 통화체제의 균열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80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장 일각에서는 더 이상 5,000달러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투기적 흥분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도 금값은 여러 차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승의 속도와 배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000달러 돌파 자체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 숫자를 이미 지나온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금융 매체들조차 이 속도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자산이 동시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값 급등의 1차적 배경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달러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 약화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은 이미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달러는 더 이상 절대적 안전자산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보다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달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금의 상대적 매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 대비 기회비용이 큰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국채 금리는 낮아졌고 실질 금리는 불안정합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금의 단점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가치 보존이라는 본질적 장점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5,000달러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특정 시점에 전해진 관세 정책 관련 뉴스로 인해 금값이 단기 조정을 받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을 위험 신호가 아니라 숨 고르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잠시 흔들려도 금에 대한 수요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값 상승이 뉴스에 반응하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이미 깊은 흐름 위에 올라타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물 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선물 시장의 급등은 때로 과열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물 가격이 함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실제 자금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국가 단위의 판단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지금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금은 이 시점에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이미 달러 중심 질서의 균열을 감지했고,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안을 가장 솔직하게 가격에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보여주는 가격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은 더 이상 변방의 대안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동시에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금값 급등의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수급 논리나 일시적 위기 반응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이 선택받는 이유는 안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달러의 문제입니다. 달러는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 통화로 기능해왔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은 달러로 몰렸고, 이는 곧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은 이전과 다릅니다. 위기 국면에서도 달러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절대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재정 구조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재정적 의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 공급이 확대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 가능성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습니다. 표면적인 물가지표는 다소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활 속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이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쉽게 올릴 수 없고 그렇다고 통화를 조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달러 자산은 확실한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한 타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환경의 변화 역시 금값 상승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금이 매력적인 자산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질금리는 낮거나 불안정하고 국채금리 역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금이 더 이상 기회비용이 큰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과 정책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중앙은행의 행동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관되게 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과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플레이어입니다. 그들이 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 자본의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과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기대가 언제까지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수입보다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어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흐름이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달러 약세, 금리 원정 변화, 재정 불안, 중앙은행의 선택, 자산시장의 고평가 논란은 각각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의 약화입니다. 금은 이 신뢰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기적인 과열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묻고 있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어디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치를 지킬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점점 금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의 마지막 퍼즐은 누가 사고 있는가입니다. 가격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결과이지만 그 수요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보면 시장의 진짜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금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대형기관 그리고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먼저 중앙은행을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관되게 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는 단기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항상 통화 신뢰와 직결된 전략적 판단입니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운다는 것은 단순한 자산 배분 조정이 아니라 통화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가장 느리고 보수적인 플레이어입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위험 인식이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매입을 멈추지 않았고 조정이 나와도 다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싸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해서 보유한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금을 가격이 아닌 역할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최후의 신뢰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상이 금이라는 판단이 이미 자리 잡은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수익률만을 쫓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들은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고 장기적인 지급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이들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수록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불안해질 수 있는 국면에서는 금의 상관관계 특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승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승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공격이냐 방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금은 이 균형의 한 축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시선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 투자가 위기 대응용 단기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 자산 관리, 장기 자산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플레이션을 직접 체감하는 세대에서 두드러집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숫자가 지키는 삶의 수준은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금은 가치를 기억하는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금값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질문은 절반만 맞는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금이 왜 이렇게 오래 그리고 넓게 선택되고 있는가입니다. 가격 목표는 시장 심리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선택의 이유가 구조적이라면 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5,000달러라는 숫자 역시 하나의 이정표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금값이 직선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정은 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공포로 인한 급락이 아니라 수요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매수세는 금에 대한 신뢰가 이미 상당히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하나의 통화, 하나의 자산에 모든 신뢰를 걸지 않습니다. 분산과 방어, 그리고 실질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금이 있습니다. 금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묵묵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침묵의 메시지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실어보내고 있습니다.